백혜진은 가회장의 서재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부로 일하며 이 집 구석구석을 알게 된 그녀였지만 이 방만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CCTV가 온통 대저택의 집안과 밖을 비추고 있었고 고급진 소파가 나란히 마주보고 그 사이를 지나니 책상이었어요. 책상이 부세미의 사진과 이력서가 있고 그녀가 꺼낸 건 혼인신고서와 계약서였습니다. 내 친구 드디어 찾았다. 혼인신고서. 김영란. 부세미. 혜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엔 회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3개월간 무창에 거주하며 정체를 숨길 것. 3개월 뒤 있을 주주총회에 가성호 부인으로 나타나 상속자로서 표를 행세할 것. 가예림의 복수는 반드시 해줄 것. 가예림. 회장님의 돌아가신 딸. 혜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이 왜 돌연 결혼을 하셨는지, 왜 부셈이라는 여자를 숨겨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CCTV의 최 집사와 양철수가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백혜지 거기 있어? 최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가선영이 심어놓은 사람. 혜지는 재빨리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집사와 함께 운전수 양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선영 교수님께서 찾으세요. 지금 당장 오시래요. 혜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가선영의 펜트하우스는 차갑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어느 것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백혜지 씨. 가선영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가선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아버지 집 정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교수님. 뭘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가선우가 소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요. 왜? 뭘 찾아야 하나요? 백혜지 씨. 가선영이 와인잔을 탁 내려놨어요.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더라.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김영란 알죠? 그년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3억 드릴게요. 혜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정말 몰라요. 5억. 가선영이 숫자를 올렸습니다. 그 여자만 찾아주면 5억 드릴게요. 가선영이 찬찬히 혜지를 훑어봤어요. 가선우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너무 길어. 그냥 최 집사한테 시켜서 집 뒤져. 어차피 이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선우야, 조급하게 굴지 마. 백혜지 씨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돈과 위협 중에 뭘 택할지 아시겠죠? 혜지는 두 남매를 번갈아 봤습니다. 가선영의 계산된 미소, 가선우의 불안정한 눈빛. 회장님이 왜 이 두 사람을 상속자에서 제외하려 했는지 이제 너무나 명확했어요. 가예림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모두 이들이었으니까요. 혹시 부세미 사모님께 연락이 오거나 어디 계신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집안에 뭔가 단서가 되는 게 있어도 알려드릴게요. 5억 꼭 주셔야 해요. 혜지는 마음속으로 부세미를 찾아 무창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선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혜지는 별채로 돌아왔어요. 가 회장의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가끔 이돈 변호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지루해. 너무 지루해. 혜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은 화려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눈치 보며 사는 삶,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날들.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혜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세미. 혜지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3개월만 버티면 주주총회에서 정식 상속자로 인정. 가선영과 가선우는 한 푼도 못 받고 회사에서 쫓겨남. 가예림의 복수 완성. 회장님. 제대로 한 방 먹이시려고 했구나. 혜지는 결심했습니다. 5억? 그까짓 거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였으니까요.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것, 가예림 양의 복수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지.
다음 날 새벽 혜지는 가방을 쌌습니다. 최 집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선영에게도 문자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부세미 편이야. 기차표를 끊고 무창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지루하고 차가운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개월. 재미있겠는데? 혜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무창역은 한적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택시도 한 대뿐이었어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부세미 선생님 댁이요. 아, 유치원 선생님? 알죠. 농막 있는데? 네, 맞아요. 택시는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고 돌아 도착한 곳, 혜지의 눈이 커졌어요. 와, 부세미의 농막은 생각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아담한 목조 건물에 빨간 지붕, 마당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요. 노란 코스모스, 분홍 페랭이꽃, 보라색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여기 완전 동화 같은데? 마당 한쪽엔 부세미 선생님 환영회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떡, 과일, 주전부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요. 환영회? 오늘? 혜지가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민 씨, 막걸리가 이렇게 많아요? 냉장고에 다 들어가겠어요? 부세미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 숨죽이며 살던 김영란이 아니라 무창의 부세미 선생님 목소리였죠.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잘 넣을게요. 낮고 담담한 남자 목소리. 전동민이 막걸리 병 6개를 양손에 들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민이 식탁에 막걸리를 놓고 돌아서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었어요. 대문 앞, 마당, 농막 뒷길, 심지어 마을 입구까지. 아차하고 세미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온 탓에 그녀의 몸이 동민에게 확 다가갔어요. 동민은 순간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벽이 막아섰습니다. 세미는 그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고요. 잠깐, 선생님?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동민은 세미의 숨소리까지 들렸고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저는요. 네. 세미가 고개를 들어 동민을 봤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자세를 깨달았습니다. 으악. 세미가 뒤로 확 물러났고 동민은 눈을 질끈 감으며 외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무슨? 제가 막걸리 때문에 왔지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저 진짜 순수하게 도우러 온 거예요. 아, 네. 저도 알아요.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건 사정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하는데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백혜지였어요. 세미는 깜짝 놀라 뒤로 확 물러섰고 동민은 더 당황해서 막걸리 병을 바닥에 털썩 내려놨습니다. 혜지 씨? 오랜만이야, 친구. 혜지가 빙긋 웃으며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녀의 눈빛은 서울에서와 달리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 비밀은 없는 거잖아. 회장님 서재 안쪽 비밀 이방 내가 다 봤어. 세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혜지 씨, 그럼. 응. 혼인신고서, 계약서, 3개월 조건, 주주총회, 가예림양 복수까지. 다 알아. 그럼 가선영 씨가 날 매수하려고 했지. 5억 준다고. 협조 안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도 했고. 그게 무슨. 혜지가 동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백혜지예요. 세미 언니. 아니, 부세미 선생님을 지키러 왔어요. 전동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혜지가 세미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내 편이야. 가선영이고 가선우고 다 엿먹으라고 해. 회장님 뜻대로 3개월 버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세미는 혜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혜지 씨. 5억이나 포기하고. 지루한 서울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혜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공들여 준비하신 복수국인데 내가 빠질 순 없잖아. 가예림 양도 하늘에서 원하실 거야. 동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누군가한테 쫓기는 건가? 동민은 작은 사건과 사고 이후 부세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동민 씨, 내 친구 샘이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무창 사람들은 다 선생님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세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영회 시작하나 봐요. 나갈까요? 혜지가 먼저 움직였고 세미와 동민은 숨을 고르며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엔 이돈 변호사의 누나 이미선 원장이 환영회를 준비하고 서태민, 유치원 학부모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세미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서태민이 자리를 권했고 세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가 처음 무창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치원 학부모님과 어린이들이 반겨주시고 시골 생활도 처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냥 오늘의 저를 봐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환영회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동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선물이에요. 우리 딸이 매일 유치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선생님과 호신술 운동하고 싶다고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세미 선생님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학부모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때 혜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얀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사람들의 시선이 혜지에게 쏠렸어요. 저는 오늘 처음 무창에 왔어요. 서울에서 왔고 세미 친구예요. 혜지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세미가 왜 여기를 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기는 따뜻해요. 서울은 화려하지만 차갑거든요. 혜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미 곁에 있으려고 서울을 떠나왔어요. 우와, 멋있다. 누군가 외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혜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 어릴 때 발레 배웠거든요. 오래됐지만 한번 쳐볼게요. 오, 발레.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혜지는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핸드폰에서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치마가 꽃잎처럼 펼쳐졌어요. 혜지의 춤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이야기를 몸으로 풀어놓는 것 같았죠. 와!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어른들도 감탄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언니 진짜 예뻐요. 천사 같아요. 다음에 또 쳐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요. 혜지는 숨을 고르며 세미를 봤어요. 세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와 걱정, 그리고 깊은 신뢰가 섞여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막걸리와 음식이 오가며 사람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태민이 혜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백 선생님, 서울에서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어떻게 아세요? 춤에 묻어나요. 슬픔이랑 자유가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혜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서울은 지루했어요. 매일 돈 계산하고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여기는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3개월. 서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면 봄이 완전히 오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밤이 더 깊어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엔 세미, 혜지, 동민만 남았어요. 동민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딸기밭에서 봐요, 선생님. 네, 동민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동민이 잠깐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무슨 일 있어도. 그가 떠나고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혜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미야, 각오는 돼 있지? 응? 가선영이랑 가선우 가만 있지 않아. 최 집사랑 운전수 정씨 통해서 내가 무창 온 거 이미 알았을 거야. 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곧 여기로 올 거야.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어떻게 해야 해? 혜지가 세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3개월 버티는 거야. 주주총회까지 딱 87일 남았어.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어. 무기? 혜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무창 사람들은 선생님 편이야. 그리고 회장님이 남긴 계약서도 있고. 세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혜지 씨,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재미있잖아. 혜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 그동안 지루하게 살았어.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살아보자고. 가예림 양도 원하실 거야. 자기 복수를 우리가 완성하는 거. 세미도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해보자. 도망만 치지 말고. 그래, 이번엔 맞서는 거야. 두 여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가선영의 펜트하우스. 최 집사 확실해? 네, 교수님. 백가정부가 무창으로 갔습니다. 기차표 기록 확인했습니다. 가선영이 와인잔을 탁 내려놨어요. 그년이 배신한 거네. 5억을 차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친년. 평생 가정부로 살면서 무슨 배짱이 생긴 거야? 가선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사람 보내. 백해지고 부셈이고 다 끌고 와. 조용히 해, 선우야. 가선영이 찬찬히 생각했어요. 무창. 시골 마을이면 사람들 입이 가벼울 거야. 돈 좀 뿌리면 다 말할 거고. 그럼 내가 직접 갈까요? 가선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 넌 성질부터 내니까 안 돼. 일단 사람 보내서 정찰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가선영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팀장? 일 하나 맡길게요. 무창이라는 마을에 김영란이라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사진 보낼 테니까 찾아서 보고해요. 조용히 확실하게. 전화를 끊고 가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무창? 웃기고 있네. 아버지가 뭘 준비하셨든 우리가 더 빨라. 누나, 그 계약서는 어떻게 해? 계약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 설령 진짜라도 상관없어. 김영란이 정신병자라고 하면 되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여서 결혼했다고 하면 되고. 와, 누나 진짜 무섭다. 가선우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수백억을 누구한테 뺏겨? 아버지 그 늙은이 재산은 원래 우리 엄마 거야. 그러니 그 재산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않겠어. 가예림? 그녀는 우리가 이미 죽였잖아. 죽은 사람 복수가 뭐가 중요해. 가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개월 안에 김영란 찾아서 끝낼 거야. 아버지가 주주총회 그걸 노린 것 같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걸요? 주주총회 전에 다 정리하고 회사는 우리가 먹는 거야. 알았어, 누나. 내 사람들도 대기시킬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하면 언론이 먼저 알아. 알겠어? 알았어. 두 남매는 각자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다음 날 아침 전동민이 딸기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슬 맺힌 딸기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날씨 좋다. 그가 중얼거리며 딸기를 따는데 저 멀리서 부세미가 걸어왔습니다. 동민 씨, 일찍 나오셨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잠이 안 와서요. 혜지 씨는 아직 자고 있고. 세미가 밭두둑에 앉았어요. 동민 씨, 어제 말씀. 진심이었어요? 무슨 말이요? 옆에 있어 주신다는 거요. 동민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은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요. 저 사실은 진짜 이름이 김영란이에요. 부세미는 제가 만든 이름이고요. 알아요. 네. 동민이 피식 웃었어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혜지 씨도 어제 잠깐 얘기해 줬고요. 저도 가 회장님 존경했어요. 무슨 사연인 줄은 모르지만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고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그럼 화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요? 동민이 딸기 하나를 따서 세미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해준 거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웃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세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동민 씨. 뭐가요? 당연한 건데. 동민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요. 동민의 귓볼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무창 마을 회관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췄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박 팀장과 그의 부하였습니다. 여기가 무창이라는 곳이네. 완전 시골이네요, 팀장님. 조용히 해.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고. 두 사람이 슈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박 팀장이 영란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봤습니다. 누군데요? 친척인데 여기 산다고 해서요. 모르겠는데. 난 눈이 어두워서 잘 몰라. 할머니, 이거 사례비예요. 박 팀장이 10만 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돈은 왜 줘요? 모른다니까. 가보소. 네. 박 팀장은 당황했어요. 서울에서는 돈만 주면 다 말해줬는데. 두 사람은 마을을 돌며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모르겠는데요. 못 봤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박 팀장은 화가 났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 팀장님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다들 뭔가 숨기고 있어. 눈빛 봐. 거짓말하는 눈이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유치원 앞까지 왔습니다. 마침 부세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어요. 안녕 애들아. 내일 또 보자. 선생님 안녕. 박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 여자다. 확실해요? 100%. 사진이랑 똑같아. 부세미가 농막으로 걸어가는데 박 팀장이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세미가 돌아봤어요.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란 씨죠? 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부세미예요. 무슨 일이세요? 가선영 사모님이 찾으십니다. 서울로 같이 가시죠. 싫은데요.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가시죠. 안 그러면.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그러면 뭐? 백혜지였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비켜주세요. 상관 있어요. 이 사람 제 친구거든요. 박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백가정부까지 여기 있네. 가선영 사모님이 아시면 좋아하시겠어요. 가정부 아니고 백혜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박 팀장이 코웃음 쳤어요. 시골 경찰이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 가선영 사모님이 얼마나 힘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혜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유치원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박 팀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잠깐, 진짜 신고해요? 당연하죠. 남의 마을 와서 협박하는데. 우리는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조용히 가자는 게 협박 아니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미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 당신들 누구야? 박 팀장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오지 마세요. 여긴 당신들 올 때가 아니에요. 혜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과 부하는 차를 타고 떠났어요. 세미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혜지 씨 고마워요.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더 많이, 더 무섭게. 그럼 우리도 준비하는 거지. 혜지가 세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개월, 우리 함께 버티자. 그날 밤 박 팀장은 가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김영란 찾았습니다. 잘했어요. 데려왔어요? 그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서서. 뭐? 가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시골 사람들한테 막혔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가정부도 거기 있었습니다. 백혜지 그년. 가선영이 전화를 끊고 가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내 차례야. 드디어? 가선우의 눈이 빛났어요. 가서 다 뒤집어 놔. 조용히 할 필요 없어. 김영란 끌고 오면 돼. 알았어, 누나. 내가 제대로 해줄게. 가선우는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한편 무창에서는 세미와 혜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혜지 씨,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저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왜요? 재미있잖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 세미가 웃었어요. 세미 씨, 고마워요. 나도. 나 구해줘서. 제가요? 응. 지루한 서울에서 날 구해줬어. 이제 내가 널 지킬 차례야. 두 여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무창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동민은 자기 집에서 딸기밭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걱정이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태민이 형?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세미 선생님 지키는 거 도와줘. 서울에서는 가선영과 가선우가 계획을 짰고 무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과연 부세미는 주주총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가예림의 복수는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혜지와 전동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다음 회 예고. 가선우가 무리를 이끌고 무창에 쳐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지고 부세미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돈 변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예림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동민과 부세미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백혜지는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 87일.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